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긍정적인 특성으로 포장된 부정적인 성격 특성 9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긍정적인 특성이 실제로는 부정적인 것으로 위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특성으로 포장된 부정적인 성격 특성을 식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이 현상이 개인적인 관계와 직업적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긍정적인 특성으로 포장된 부정적인 성격 특성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직함은 좋은 덕목이지만 때로는 무신경하거나 사려 깊지 못한 태도가 정직함의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항상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러한 행동이 무례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경향이 있다면 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이고 세심한 성격은 좋은 특성으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이것이 통제욕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꼼꼼히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른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느낄 때 큰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제어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도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게으름은 인내심으로 착각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성공을 원한다면 이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심은 원하는 것을 기다리면서도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반면 게으름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시간을 들이기 싫어하는 것을 뜻하죠. 게으른 사람은 서두르지 않겠다거나 적절한 기회를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며 인내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리지 말고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네 번째, 허영심은 자신감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영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허영심이 종종 자신감으로 포장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때 허영심을 잘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허영심은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잘 차려입고 멋지게 보이려고 애씁니다. 거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그들의 휴대전화에는 셀카가 많고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을 자주 합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높은 기준을 가진다는 건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가 많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믿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이런 요구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자원을 고려하지 않고 기대를 높게 잡으면 결국 스트레스와 긴장만 높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실수할 여지를 좀 더 주고 늘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감정을 숨기는 것이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길 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은 주변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죠. 진정한 감정적 강함은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일곱 번째, 판단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은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문제는 사소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판단적인 태도를 보일 때 대부분 자신의 편견에 기반해 행동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의견이나 선택을 가진 사람을 판단하면 이는 여러분이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는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도울 방법을 찾는 게 더 낫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자발성이란 눈앞의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 없이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종종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자주 마음이 바뀌거나 순간의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안정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적인 성향은 관계나 직업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발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불안정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발성은 삶을 다채롭게 만들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9번째, 감상적인 태도는 과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충성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여 현재나 미래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감상적임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사항을 통해 보듯 긍정적인 성격 특성과 그것이 가릴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긍정적인 특성들 뒤에 숨겨진 부정적인 면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와 직업적인 관계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발성은 흥미롭고 창의적인 면을 부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안정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인 행동이 반복되면 일관성이 부족해지고 신뢰를 잃을 수 있죠. 또한 감상적임은 과거의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게 해주지만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과 성격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동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나은 소통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자기 성찰은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